제가 경험해본 공간 중에서 되게 괜찮은 창의적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MIT의 인피니티 코리도어라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MIT 캠퍼스는 둘로 나눠져 있어서 서쪽 부분에는 기숙사가 있고요. 동쪽에는 학교 교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나의 건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몇백 미터 되는 그 거리를 따라서 1층의 복도가 모든 다른 다양한 과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걸어가면은 제가 건축과 학생이지만은 재료공학과가 요즘 무슨 연구하는지, 수학과가 무슨 연구하는지, 조선공학과가 요즘 뭐 연구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실험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재료공학과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자 구조를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게 건축 공간으로 적용도 되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거가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곳에서 다 부닥치면서 생각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영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MIT의 20번 빌딩이라고 하는, 거기는 다 넘버가 매겨져 있거든요. 거기는 노벨상을 배출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주 임시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넘버가 매겨져 있는데 뭐 226 써 있어요. 그러면 뭐 2층에 있는 사무실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3층에 있는 사무실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막 배치가.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은 연구실 번호가 제각각으로 되니까 방 찾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서 애들하고 잡담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부랑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공간이 또 제가 경험해 온 건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건축대학 스튜디오가 진짜 괜찮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독특하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가지고 4층이 쭉 한 방에 다 연결돼서 보이죠. 그러니까 학기가 딱 시작을 하면은 텅 비어 있어요, 교실들이.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모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막 전시를 해요. 그러면 자극을 받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계속 다 밤새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저희가 한 스튜디오가 한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저 방에서 한 40개 정도의 스튜디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7학기를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3년 반을, 석사 과정이. 그럼 7학기 동안에 한 학기에 40개씩을 보니까 4, 7이 28에서 280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자기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기숙사방이 되게 독특해요. 예전에 호텔방을 개조해서 그냥 기숙사로 넘긴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배치도를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복도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2명이 쓰는 방이 하나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앞에는 저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하는 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사는 방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다른 친구랑 같이 쓰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른 또 고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박사 과정에 있어서 한 6년 넘게 이 학교를 다닌 제일 고참인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왼쪽 2명의 학생들은 거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뭐 화장실에 뭐 대변 금지 이런 거 메모나 남겨놓는 정도의 사이에 얼굴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친구가 제일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방에 못 들어가지만 그 박사 과정 친구는 제 방과 제 룸메이트 방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은 제일 오른쪽 방이 제일 권력자, 2번째가 맨 왼쪽 방,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후진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회장님들 방 이런 데는 비서실을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배치 같은 것들이 그 학교의 어떤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MIT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5명이 사는 방인데도 그 안에서 다 공통적인 거는 다 5명이 아시안이었어요. 중국에, 홍콩에, 뭐 싱가포르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요. 얘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부 1학년 학생들은 다 하버드 야디에 있는 기숙사에 다 방을 배치를 받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짝을 지어주는 애랑 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컨비네이션이 자기네들의 뭐 거의 한 100년 가까운 노하우에 의해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를 몇십 가지를 적어요. 뭐 나 음악은 뭘 좋아하고 생활 시간대는 어떻게 돼 있고 막 뭐 쫙 쓰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만하게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요. 특이한 거가 하버드대 출신 중에서 그 알고라고 미국 부통령 하시던 분이 있죠. 불편한 진실 찍으신 그분.
그 부통령 엘고하고 타미리 존스라는 헐리우드 영화배우 스타가 있는데 둘이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원의원 귀한 집 아들이었고 한 명은 미식축구하고 연극에만 관심이 있는 두 애를 섞어가지고 같은 방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인 거예요. 나를 자극 줄 수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거, 더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권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를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이 화가와 건축가를 꿈꿨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정치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해서 사람을 써먹을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설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라이팅을, 서치라이트를 쫙 켜놔요, 밤에. 그 서치라이트 길이가 몇백 미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마치 그리스 신전에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기둥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지도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슈페어라는, 알비르트 슈페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독 관절을 이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체코 대통령이 히틀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총독 관절을 갈 때 복도를 막 엄청 길게 만들고 천정고도 높게 만들고 복도의 끝에는 엄청나게 큰 조각품을 놓고 완전히 막 스케일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총독 관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실신했대요, 기절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건물의 디자인 컨셉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하겠다. 그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절해가지고 그 히틀러 주치의가 주사 놓고 살아나가지고 항복 문서에다 사인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 안의 공간을 더 중요하게 만들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인 거죠.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를 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인데 스페인 빌바오에 가면은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을 설계한 분입니다. 근데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빌바오 구겐하임이 만들어진 다음에 완전히 이 동네가 낙후되어 있던 동네가 거의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어요.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된 계기를 보면은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보면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대야에다가 할아버지가 생선 조리를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다가 풀어놓은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 물고기가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햇빛에 비쳐서 그 비닐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아주 초창기부터 어떻게 해든지 그 물고기의 모양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막 보여요. 처음에는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스탠드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메탈 스트립 같은 거, 그러니까 쇠로 된 그런 거 판으로 해서 막 물고기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자동차 제작하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와요. 우리가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거 보면 다 곡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보셨던 구겐하임 저 미술관을 형태를 만든 겁니다. 디자인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웃겨요. 종이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던져요. 근데 그거를 3D 디지타이저라는 걸로 찍어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카티아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나 전투기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 넘겨서 그 형태를 철골로 어떤 모양을 만들지를 계산을 해낸 다음에 공장에서 제작해갖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거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평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죠. 저도 이게 건축가로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의 경험인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데 누구죠? 잘생긴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형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때부터 M자형 탈모의 기운이 보이죠, 저. 네. 이게 보면은 이 마당이라는 공간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아요. 형이랑 뭐 꽃을 따서 놀기도 하고 연못에서 물고기들 쳐다보기도 하고 발을 담그고 있기도 하고 뭐 라일락 꽃냄새도 맡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 등나무도 있고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거기서 아침마다 견학 후라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대학교 가서 다시 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 다양한
그 공간에서 커오고 자라온 것들이 저를 먹고 살게 하는 어떤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사면서 마당에 연못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바뀌는 과정도 봤고, 그게 이제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가는 거를 제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